오목의 33은 필승법이지만 흑돌은 33을 쓰면 반칙입니다. 김창규 시장의 임기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과 행정은 오목의 33과 같았습니다. 늘 이기려 해왔고 늘 반칙이었습니다. 이 오목판에서 왜 백돌은 제천시이고 흑돌은 김창규 시장인지 앞으로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도 불참, 부시장도 불참, 일부 시의원들도 불참했었습니다. 8월 8일 금요일에 입법 예고가 올라왔고 시장은 8월 10일 일요일부터 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기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지원금 20만 원을 준다는 기사를 뿌렸습니다. 간담회 이전에도 간담회 이후에도 이번 회기 전까지 시장은 시의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12월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결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키는 대로 허술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 예산을 시장이 내키는 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기고 결정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 흑돌, 백돌 그런 그 비유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애당초 우리 그 실무진에서 이게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결심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일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꼭 내가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까? 시의회 그 시의원 간담회 그때 그 8월 6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례안 산건이 사전 설명을 9월 1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했으면 됐지. 그 더군다나 그 입법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9월 1일 날 9월 10일 날 그 상거리에서 그 부결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째 제가 흑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최종 결정권자 시장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결정은 하지요. 그러나 제 혼자 일을 결정권자십니까? 합니까? 최종 결정권자 시장님 맞습니까? 그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야 됐다면 간담회에서 지급 시기를 앞당기자고 한 의견, 지원금 상향하자고 한 의견, 그리고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자고 한 의견, 이거 시의회와 논의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거 우리가 저 다 아직 했지 질의 안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아무런 논의나 협의 없이 12월에 20만 원씩 준다고 조례안 밀어붙였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허술하게 조례안 밀어붙이면 당연히 부결될 거 알고 부결되도록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 시의원 간담회 때 그때 거기 그 제기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서 다 즉석에서 그 대답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20만 원 해달라 해서 20만 원 했고 그다음에 그 특수 그걸로 해달라 해가지고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간담회 언제 추석 했습니까? 전에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둬서 하는 거는 그게 여러 가지 자료 불비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고 그다음에 입법 예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건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이견이 있으면은 답변 다 하셨어요? 그렇죠. 추석 전에 불가능했다고요? 저희 간담회 불가능하죠. 언제 했습니까? 추석 전에 이걸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간담회가 우리가 8월 6일 날 했지 않습니까? 조례안 입법 예고 언제 했습니까? 8월 8일 날 했잖아요. 가능합니까? 그게? 의견에 다 취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추석 전에 불가능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석 한 달이 전에 그걸 넘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입법 그러니까 조례도 해야 되고 예산도 따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꼭 추석 전에 해야 됩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걸 가지고 제가 폭력을 그걸
제 그 권력을 너무 그걸 했다느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도 의견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간담회에 참석조차 안 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이 조례안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자마자 아니죠. 시의회와 시의원들 비난하는 기사 쏟아졌고 시장님께서도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 페이스북에 민생을 외면하고 영세 상인의 눈물을 모르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이라면서 비난글 올리셨습니다. 시장은 민생과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정치인이 됐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영세 상인의 눈물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이 됐습니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상건희 시의원들 얼굴에 빨간 줄이 쳐져서 제천시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온갖 인신공격적 욕들 다 먹고 있습니다. 송수현 의원이 그걸 시장님께서 예상하고 했으니까. 바라고 의도대로 상권 되었다고 의원도 생각하고 아니잖아요.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저 상권 상건 의원도 의원입니다. 아닌 분이 왜 이렇게 나서서 이럽니까? 저 상건 의원입니다. 상건이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라고 시장님 제 질의 안 어떤 끝났습니다. 그거를 제 질의 안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빨간 답변하십시오. 줄이 어떻게 쳐졌어요? 그것도 안 보셨어요? 뭘 했어요? 어떻게 제가 회의 쳐졌어요?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줘요. 시장님께서 바라고 예상하고 의도했던 대로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의도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의도를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 최소한 상건이 그 사전 설명 때 그때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면은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그걸 부결을 시키도록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전혀 보고 못 받으셨나요? 그러면 상건이 사전 설명 때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요? 사전 설명만 있습니까? 회의가? 그거 설명이 회의가 안 사전 설명만 있습니까? 예? 회의가 사전 설명회만 있냐고요. 아니요. 입법 예고하고 입법 그다음에 예고하기 사전 전에 설명회를 하면은 시의회에 와서 사전 먼저 설명- 의견을 물으셨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의견들 다 답변하셨습니까? 아,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입법 예고했습니까? 그래서 입법 어떻게 예고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기십니까?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왜 그대로 아무것도 안 조례안을 했어요? 20만 원 물어붙이셨습니까? 올리고 그다음에 특수 그걸로다가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 100만 원 올리자고 했습니다. 예? 시의회 100만 원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100만 원을 올려요? 보고 못 받으셨냐고 지금 아이, 그거 여쭤봤습니다. 저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2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10만 원을 했다가 그래서 저- 20만 저기 원에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그러시- 송수현 의원님, 송수현님 정 잠깐만요. 의원님, 저 답이 시장님 어디예요?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시정 질문의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송수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상호 1대1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면 들으시는 분들,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시민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와 간담회 이후에 나온 구체적인 의견들 이정현 의원께서 추석 전에 지급하자고 했고 홍석영 의원께서는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허위사실로 온갖 기사 내보내고 개인 페이스북에 비난글 올릴 것과는 정반대로 선거가 가까워진 12월에 20만 원씩 주는 것은 부적절하니 경제활력기금이라는 이름답게 대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지원하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시장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행사장에 갈 때마다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사사건건 반대한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위사실로다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뭐 있는지 말씀하세요.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사사건건 방해한다. 이 말씀 하신 적 내가 없으세요? 사사건건 어디 방해를 해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네요. 사사건건 아니고 이거는 부결을 시킨 거 아닙니까? 시의회가 부결을 시켜서 못 주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그게 어째 반대해서 허위사실입니까? 허위사실 유포하신 거 아닙니까? 예? 시의회 상임위가 그거 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사실 아닙니까? 그게 유죄 허위 사실이에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엄태영 국회의원과 사이가 나빠서 엄태영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 의회에서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그 부결을 반대를 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직접 말하신 적도 없지만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발언과 행동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 내용만으로도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시켜서 당론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는 이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엄태영 답변 바랍니다. 의원하고 저 관계를 누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사건건 그렇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왜 그야말로 페이스북에 올린 비난글 내리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나는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페이스북 내린 글이요. 그걸 내가 올리셨다가 왜 내린 내리겠어요? 거예요? 그걸 왜 내리겠어요? 그 왜 내리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왜 갑자기 협력을 하십니까? 아이고 그거 참나. 이렇게까지 하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갈등이라는 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송 의원을 한 번 나가면 쭉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무슨 말씀이세요? 협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논점 흘리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갈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로 그 당사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나가는 거. 이렇게 기사 유포하시고 외부 나가서 시의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거죠? 페이스북에 제가 그런 걸 올렸어요? 안 올리셨어요? 아니 거기에 지금 하신 말씀을 시의원 때문에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반대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것과 다른 시의원들이 그러면 잘못 듣고 있는 겁니까? 그 파크 잘못 들을 수도 골프장에서 있고. 예? 파크 골프장에서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직접 말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어디 그런 것까지 그렇게 그 뒤를 캤어요? 뒤를 캐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그렇잖아요.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시의원들에게는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지원금 조례안이 부결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물어붙였습니다. 논란을 만들어서 부결된 지원금을 이슈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민생을 외면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세 상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으로 이미지 메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12월까지 제천시의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유리한 마케팅을 하려던 저급한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급한 정치질로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의 시민들을 향한 충정을 훼손시키고 제천 시민들의 분란을 일으켜서 시정과 시민 간의 신뢰를 끝도 없이 추락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천시 예산이 시장님 선거 자금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하루 전날까지도 우리는 부결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 어째 지금 민주당에서도 선심성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왜 송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송 의원은 어느 당이에요? 참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전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이거를 이니시에이트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건의가 왔어도 저 철학에 맞지 않아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번에 그 민생 쿠폰 하고 나가지고 제가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가서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상인들이 실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또 거기 우리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그런 보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예산을 또 축적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뭐 한 10만 원씩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무슨 선심성 해가지고 당선되려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참 지금 애로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부터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제가 여러 가지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저녁부터 저는 이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불안해 못 살겠습니다. 11시까지 우리 회의가 끝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저희 직원들이 송 의원님께 그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근데 이렇게 행사에까지도 장애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철학에도 맞지 않고 당까지 들먹이시면서 소상공인들을 돌아봤더니 그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그토록 중요한데 지금 현재 영접을 하는 게 먼저입니까? 원래 부시장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 선거에서 자금만큼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시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벌써 세 번째 조직 개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이것 또한 다음 선거를 위한 시장의 선거인단 조직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중에 세 번의 조직 개편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번 지원금으로 분란을 일으킨 이유와 같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상당히 지금 의구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3차 조직 개편하는 게 그동안에 시설관리사업소에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직원은 부족한데 그 관리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우리가 해소를 안 하면은 정말 무슨 일이 터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정해진 인력 중에서 좀 효율화시켜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걸. 그래서 요게 제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뭐가 있죠? 요번에 체육시설팀하고 관광시설팀 둔 게 어떤 점에서 그 선거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년 11월에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10월에 시설관리사업소 출렁다리 입장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시설공단 설립 검토 요청했습니다. 25년 1월에 조직 개편에 체육시설 3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에 개편할 조직 개편안에 시설관리사업소 폐지하고 본청으로 이관하는 신규 조직안 냈습니다. 24년 12월 5분 발언으로 25년 6월부터 시설공단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이번 조직 개편의 시작은 아무리 빨라도 7월부터로 보여지고 고작 1, 2개월 만에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어린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보다는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저는 사실 야인으로 일반인으로 있을 때부터 그 시설 사업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레저팀 그쪽이 이제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 시설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선입견이 참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시설을 관리해야 될 그런 수요는 업무는 엄청난데 그 시설 특히 관광 레저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먼저 번에 그 수상 비행장 그거 하면서 그 일에 그냥 뭐 거의 그 몰두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에 그냥 상당히 소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또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실무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저의 취지와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발 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좀 해석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임기 2년 차에 했어야 됐던 일입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사업소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고 분과가 결정된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궁금해집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할 의지도 없으면서 용역 발주 전에 결정을 했다면요. 용역 결과를 반영할 의지도 없으면서 보여주기용으로 시작해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용역 착수 후에 결정하셨다면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공단 추진 중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제천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시장의 일련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이 선거에 유리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저는 논리가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림지 관리라든가 또 문화재단지 관리라든가 뭐 또 관광 레저팀 관리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체육하고 관광 때문에 앞으로 그 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체육시설도 지금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조직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에도 관광팀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관광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에서 그 결과가 만약에 저희는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절대 안 된다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건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요건 좀 차원이 다른 거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시설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 일이 특히 이제 우리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일들이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관광공단 그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다가 과감히 좀 줘서 우리 일손을 좀 덜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관광시설 우리가 지금 의림지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쪽 그리고 또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우리 체육시설과 관광시설과에서는 좀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충돌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호 보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뭐 지금 좀 시설관리공단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넘길 만한 사업을 지금 6개를 지금 발굴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더 그쪽으로 이전할 그런 이 시설들이 없나 하는 거를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절대 우리가 무슨 공단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시설 관리과 2개를 신설했다고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1월에 조직 개편하고 1월부터 협의해서 6월부터 시설 공단 용역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 조직 개편을 고민하신 겁니까? 저는 이거를 오래 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우리 이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요걸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막 갑질을 해가면서 밀어붙인 건 아닙니다, 절대. 정책 용역 결과도 안 났는데요. 아니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이게 왜 다른 시설 관리 그거하고 그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정책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림지 관리팀, 그다음에 문화재 단지팀, 또 그리고 관광 레저팀 이런 건 그것만 해도 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관광 시설 관련돼서 또 그리고 또 체육 시설 관련해서 그 업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 관리에 그냥 현업에서 현장에서 공무원이 하는 거는 저는 좀 낭비라고 봅니다. 인력 낭비라고. 또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좀 정책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 먼저번에 수상 비행장 문제와 같이 그런 어떤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런 이제 이 관리과를 좀 두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좀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 일손이 필요한 문제는 이제 공단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 시설공단이 생기면 현재 부서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과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인사 전체가 한순간에 줄고 늘고 하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과로 들어왔을 경우에 시설사업소장이 바로 전결할 수 있었던 것을 시장이 전결하게 되면서 회계과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계과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회계과로. 그건 제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출합니까? 어떻게 제출합니까? 지금 시설 사업소장은 제가 바로 전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쳐서 오지요. 문화예술국장이 그거는 국장을 거쳐서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오지요. 그렇죠. 예. 제가 시설 사업소에 있는 긴급한 사항들 결제 맡을 때 소장 승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 승인으로 거기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로 들어오게 되면 회계과를 경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게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시설 사업소에 관리 사업소에서 해도 회계과하고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점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 사업소에서 소장이 좀 시설 사업소가 현장에 우리 본부에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소가 본부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지휘 체계가 관리 체계가 좀 또 격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철저한 관리,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본부로다가 일단 제도상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국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시장 거쳐서 이제 저한테 오는 그런 체제로다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네네. 회계과는 원본주의 원칙입니다. 직접 가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있는 곳에서도 직접 와서 내야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규 국장은 도서관 관장이 될 거고 앞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위탁받게 될 재단은 그 재단에서 근무하는 어느 시청 국장의 와이프가 위탁받은 도서관의 경영자가 된다는 말이 이미 시청 내에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허망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최근에 위탁 공고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이 도서관 관장이 정말 신규 국장이 되고 그 와이프가 도서관 관장이 된다면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게 될 건데 만약 소문처럼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지금 누가 무슨 국장이 된다고요? 질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금시초문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신규 국장으로 올 사람은 도서관 관장이 될 거고 앞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위탁을 받게 될 재단에서 그 재단에서 근무하는 와이프는 어느 국장의 와이프이고 그 위탁받은 도서관의 경영자는 그 와이프가 된다. 이 말이 시청에 퍼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소문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화될 건데 그거는 있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도서관장이 어떻게 시설 관리 이쪽으로 국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서관장하고는 직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굽니까? 아이고 이런 시중에 누가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당치 않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직원들이 쓸데없는 거에 나를 알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이건 의원님께 제가 100% 1000%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내가 언뜻 아마 과거에 한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잊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모르지요. 도서관장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양반은 도서관장을 시켜야 된다고 막 그냥 아우성 컨센서스가 돼 있다면, 그러나 저는 그분이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공개석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 상으로 볼 때, 직렬상으로 볼 때는 좀 최고로 적합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시설직과 행정직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설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로 주요 구성이 되어야만 그 목적에 맞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조직 개편이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도서관 관장이 신규 국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오는지, 어째서 개천시청 내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분란을 조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전혀 그런 헛소문 그걸 근거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소상공인이었고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코로나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선후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까지 여러 번 서주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힘든 생활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업체를 운영했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본 의원과 동료 시의원들을 김창규 시장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기한의 이익들과 기회비용을 이득 보기 위해서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지원금의 시기는 더 빠르게, 지원금은 더 많이, 지원 방향은 더 다양하게 지급해야 경제활력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시장은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묵살하고 12월에 20만 원씩 지급하자고 밀어붙여서 제천시의 예산을 본인의 선거 자금처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엄태영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지원금 부결을 시켰다는 언론 플레이까지 주도하면서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민 간의 불신과 불화와 분란을 조장했지만 지금 이렇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의회와 시민들이 본인의 뜻대로 좌지우지될 만큼 우습게 보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했습니까? 제가 한 거는 그 SNS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거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회 상임위에서 전 표현이 그래요.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 근데 시민들이 그럽디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4명 뭐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째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합니까? 아 정말 논리비약적으로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말이 아닌 행동은 사람의 진심을 보이게 만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런 일련의 분란을 조정해서 지원금 부결 논란으로 제천시 눈을 멀게 한 뒤로는 조직 개편에 밀어붙여서 김창규 시장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여느 시장과 군수들도 다음 선거를 고려한 정책과 예산을 펼치기도 한다지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김창규 시장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같은 정치인들처럼 국정농단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제천시와 함께 시장의 지난 행정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빠짐없이 샅샅이 검토하고 검증해서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했거나 부도덕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다면 법적 조치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조례안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금이 시장 본인 선거에 유리한 12월 지급이 아닌 추석 전부터 계층별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시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 50만 원씩 어떻게 우리 예산 사정상 50만 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지 않고, 그리고 12월 그것도 실무선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12월에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는 제 행정 스타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가지고 일단 저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실무선의 그 검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정해진 거는 저는 뚝심을 가지고 지켜주지요. 그러나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가지고 세상의 조직 개편이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경제활력지원금 이거는 혹시나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기한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애당초 이거를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송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송 의원님이 나서서 이러십니까? 아니 그게 저한테 유리하면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선심성이라면서요. 그 선심성이면은 그게 우리 당의 저 국민의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시장님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그 논리적으로 조직 개편이 어떻게 해서 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 실무진에서 그 한 12월 저한테 건의한 12월 지급안이 어떻게 해서 저 그런지를 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회의록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아니 저기 특히 지금 제 질문 저 시간입니다. 조직 개편 거기 지금 제 질문 시간입니다. 에이 그래도 저 논리에 맞아야죠. 의장님, 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재 주십시오. 네네. 제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시고 대화를 해야죠. 일문일답입니다. 그래서 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석 전부터 계층별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전체 시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추석 전에 짧게 얘기하세요. 추석 하시겠습니까? 추석 전에는 그 조례 통과 또 예산 확보 이런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층별로다가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보험공단이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거를 가동시키려면은 그 가동 프로그램 그 만드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미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명단이 다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시청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는 그러면 다른 걸 못해서 한 달 만에 보냅니까? 2주 만에 보냅니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계층별로 하는 데는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계층별로 시에서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왜 자꾸 국회에서 자꾸 그런데 말씀하십니까? 송 의원님 지금 이거 이 자금의 그 지원금의 명칭이 뭡니까? 경제 활력 그 지원금입니다. 소득 보존금이 아닙니다. 그 골고루 나눠줘서 가능한 한 소비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뭔가 소비를 진작시켜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계층별 그거는 2차적인 목표죠. 계층별로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요.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소비 진작시키는 데는 명절이 최고입니다. 명절만큼 돈 많이 써야 기술적으로 되는데 불가능하다니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왜 제천시에만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이거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도 시장님과 똑같이 제천시장이 지원금 반대한다고 기사 내보내고 그리고 제 페북에 제천시장 비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추석 전에 안 다음 질문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수식어를 붙이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논란 중인 조직 개편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고 그 개편안에 이미 내정된 예정자가 있다는 말이 떠도는 이 조직 개편 또한 그 말은 다시 하지 질문 마세요. 중입니다. 질문 중입니다. 김창규 시장 본인의 다음 선거와 일체 상관이 없다면 순수하게 제천시정을 위한 마음이라면 진행 중인 조직 개편을 함께 논의하고 시의회에 일임해서 논란을 없애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1차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얘기지 왜 시의회에다가 이름을 합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아주 100% 듣겠습니다. 그 답변 확실히 한 거 맞으시죠? 아, 그 100% 듣겠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금 조례안 다시 묻겠습니다. 추석 전부터 계층별로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시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거기 시의회에 노력하시겠습니까? 거기 합의된 입장입니까? 노력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은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이번 일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내용처럼 일련의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오해가 있었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부족함이 표출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잠시 후 의안들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 정당 간의 논쟁은 뒤로 미루고 제천 시민을 위한 결정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석영 의원님. 지금 보충 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부르고 싶은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시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바쁘시죠? 예. 시장은 정책을 위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밑에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현장에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정책을 위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구조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례적인 어떤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차원에서 보고 드릴 때는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제가 필요할 때는 또 의장님이나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같이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상의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건 열려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나 일반안이나 동의안 같은 경우에 논의를 하다가 원만히 그냥 진행이 되면 또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반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의회랑 소통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정당 간의 어떤 논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랬을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는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죠. 정책보좌관이 충분히 저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는데 왜 이게 소통이 안 됐죠?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시장님이 조례안 시장님께서 직접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조례안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어요. 근데 부결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의원님께 답변 드리면서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뵈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지금 후회가 남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결과 보고가 20만 원 올려달라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이제 잘 큰 뭐 이런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입법 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건위에 또 설명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 강력한 명백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았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 저희는 솔직한 얘기가 이거 부결되리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부결됐습니다 해가지고 당황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8월 6일 날 우리 제천시 의회와 우리 권명수 국장을 비롯해서 그 부서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했고 왜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냐면 지금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시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매달 15만 원,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력지원금이라는 걸로 해서 그거에 준하는 식으로 좀 2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중장기적으로 하자라는 그 제안이었는데 저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 제천시도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7분의 의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걸 다 따를 수 없어요. 제가 1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또 국장님들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중간 점에서 그 정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의회랑 소통을 못했느냐? 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으시다고 들어서 사실 100만 원씩 하는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가지고 정리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만 원 정도 20만 선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10만 원으로 애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부담을 가졌어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거라도 듣자, 따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어쨌든 경제활력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보면 사실 다른 부분들, 다른 조항들은 사실 뭐 조례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5조의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기 그렇게 중차대하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예. 조례안은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정책보좌관이 충분히 좀 의회랑 소통하지 못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다른 사업들, 다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조례를 만들거나 또 예산을 또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실무진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는 됐고 그래서 20만 원 올리고 그다음에 특별 카드로 그거 하자는 거 저희가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그 정부에서 시행한 민생회복 쿠폰 있었죠? 예, 예. 이것이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의 만족도, 그러니까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는 저 경제 활력 이것이 소비를 얼마나 진작시키느냐 저 그것만 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이제 제천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제천 시민들이 예. 지금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만족도가 긍정적인 만족도가 81%를 넘어요. 그러면 지급해야 되겠죠? 그건 저 크게는 저 지급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